며느라, 우리 사돈 어른께 이런 칠순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라. 친척 30명 앞에서 500만 원어치 한우를 쓸어 담고도 계산할 생각조차 없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자랑입니다. 아니, 지난 10년간 우리 친정아버지 가게에서 공짜로 먹고 간 게 무려 6천만 원이 넘는데 이번엔 아예 자기 칠순잔치까지 사돈댁 부담으로 넘긴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죠. 그 고깃집이 이틀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어머님, 근데 이 고깃집 이미 팔렸는데요? 제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10분이었습니다. 10년 참아온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세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아침의 시작이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너 자고 있었니? 이 시간까지 누워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카랑카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잘 들어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친척들 20명 데리고 사돈댁 고깃집에 갈 거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래, 토요일. 사돈한테 미리 말씀드려. 사촌들이 사돈 고깃집 얘기 듣더니 한번 가보고 싶다고 성하더라. 어머님,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도 미리 준비하실 게 있으니까요. 며느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돈이 알아서 챙기시겠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드니.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며느리에게 무슨 통보를 내리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을 곱씹어 봤어요. 결혼 첫 해부터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친정 가게를 이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돈끼리 오가는 정으로 여겼지만 언젠가부터 그 발걸음은 정이 아니라 습관이 됐죠. 회사에 도착한 저는 회계팀 자리에 앉자마자 개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폴더 안쪽 깊숙이 숨겨둔 엑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시댁 접대 내역이었죠. 날짜, 인원, 주문 내역, 예상 금액, 시어머니의 발언까지 촘촘하게 정리된 표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10년치 합계 칸에는 6,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동안 마우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자리 대리가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저를 불렀습니다. 정 대리님, 아침부터 무슨 표정이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골치 아픈 계산이 있어서요. 회계팀 사람 골치 아픈 계산이면 무슨 큰일이겠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파일을 닫았어요. 큰일이 맞았죠.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도연 씨, 오늘 어머님 인원이 20명이라는데 알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고깃집 20명이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닌데. 당신이 뭘 그렇게 걱정해.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남편은 그 말을 던지고는 다시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벚꽃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죠. 지방 소도시역에 내려 택시를 잡아탔을 때 시계는 이미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친정 가게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벌써 친척들을 이끌고 도착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 손을 크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며느라, 여기 좀 봐라. 어서 와서 인사드려. 저는 가방끈을 고쳐 잡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쪽 상석에는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주위로 친척 20명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었죠. 시고모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어요. 수아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새언니가 요새 며느리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우리도 한번 와보고 싶었단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어깨를 으쓱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가씨, 내 며느리가 원래 이런 자리 잘 챙긴다니까. 오늘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나선 거야. 주방 쪽에서 친정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오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손질하신 최상급 한우가 도마 위에 가지런히 올라와 있는 게 열린 주방 문틈으로 보였어요.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수아야, 왔구나. 밥은 먹었니? 아빠, 저 괜찮아요. 그것보다 오늘 인원이 많은데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우리 딸. 넌 어른들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 아빠가 알아서 다 준비했다.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정중히 인사를 건네셨어요. 사돈어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최고로 좋은 놈으로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십시오. 어머, 사돈. 우리 사돈이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깃집 사장이라니까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박수까지 쳤죠. 오늘 자리는 내가 다 쏘는 거니까 다들 마음 놓고 시켜라. 시어머니가 팔을 크게 벌리며 외치는 순간 친척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고모, 그럼 우리 특상 등심으로 좀 시켜도 돼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뭘 아끼겠니? 사돈, 여기 특상 등심 5근 먼저 주세요. 친정아버지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문은 그 뒤로도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상 등심 5근, 갈비 3근, 냉면 12그릇, 갈비탕 6그릇.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쏜다는 말만 믿고 부담 없이 젓가락을 움직였죠. 3시간이 흘렀을 무렵 홀 안쪽 시계가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짓을 했습니다. 예, 며느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 좀 부탁해. 어머님,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알아. 금방 갔다 올게.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겨 들고 걸음을 옮기셨어요. 가방을 들고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었네. 고모부님, 저희는 애들 학원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겠어요. 시고모부님이 헛기침을 하며 시고모님 쪽을 흘긋 쳐다보셨죠. 여보, 형수님은 어디 가셨어? 화장실 가셨나 봐요. 시고모부님이 뒷목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뭉구적거리셨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친척들은 어느새 하나둘 슬금슬금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카운터 앞에서 친정아버지가 계산서를 손에 든 채 어정쩡하게 서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빠, 어머님은요? 글쎄다,
아까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아직 안 오시네. 친정아버지가 계산서를 슬며시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셨죠. 총 금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시고모부님이 그제야 다가오시더니 지갑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사돈어른, 이거 참 죄송해서. 아이고, 고모부님. 괜찮습니다. 우리 사돈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잠깐 볼일 보시는 거겠지요. 친정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다음에 사돈어른 뵈면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가세요. 아니, 사돈어른. 그래도 이건 좀. 시고모부님이 지갑을 열려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 손을 지그시 눌러 막으셨어요. 고모부님, 저희 사돈끼리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가세요.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를 꽉 물었죠. 친척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텅 빈 홀 안에 저와 친정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주방에서 친정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여보, 사돈은 어디 가셨어? 글쎄,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그럼 오늘도?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친정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계산서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조용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아빠, 엄마. 죄송해요. 수아야,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 다 사돈 어른들 사정이지. 친정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주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건넌방에 누워 잠들지 못했어요. 안방 문틈으로 친정엄마의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병 얻겠어요. 딸년 앞에서 사돈니가 자꾸 이러니 내가 무슨 낯으로. 여보, 조용히 해. 애 듣겠다. 수아가 젖골을 몇 번을 봤는지 아세요? 나는 딸년 얼굴 볼 낯이 없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엄마가 아침상을 차리시다가 갑자기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셨어요. 엄마, 괜찮다, 수아야.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엄마, 어디 아파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친정엄마는 억지로 웃으시며 다시 국그릇을 옮기려 하셨죠. 저는 국자를 뺏어들고 엄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수아야, 별거 아니야. 주방에서 물잔을 가지고 나오시던 친정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수아야, 사실은 내 엄마가 요새 혈압이 좀 안 좋다. 아빠도요. 눈은 좀 어떠세요? 친정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여셨어요. 수아야, 내 아빠 오른쪽 눈이 이제 잘 안 보인단다. 당뇨 합병증이래. 저는 국자를 손에서 놓쳤어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나는 소리가 좁은 부엌 안을 크게 울렸죠. 엄마,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수아야, 시집간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어. 내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신신당부했는지. 친정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어깨만 미세하게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시던 아버지의 등이었죠. 그날 오후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이어폰을 꽂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시댁 접대 내역 파일을 열어 어제 날짜를 추가하고 3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조용히 입력했죠. 합객한의 숫자가 6,7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라, 다음 달 15일이 내 칠순이다. 이번엔 사돈댁 가게에서 크게 잔치 좀 열자. 우리 사촌들까지 다 부르려면 자리가 넓은 데가 좋겠지. 사돈한테 미리 말씀드려라. 메시지 아래에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저는 화면을 오래도록 응시했어요. 그 순간 지난 10년간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3개의 단어를 나란히 입력했습니다. 한우명가 매각, 자영업 폐업, 이혼 재산 분할. 새벽 3시가 지나도록 저는 화면 앞을 떠나지 않았죠. 프린터가 조용히 돌아가며 종이를 한 장씩 뱉어냈어요. 인쇄된 종이를 파일에 하나씩 꽂아 넣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다시 번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 자리로 걸어갔어요. 팀장님,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연차 좀 쓰겠습니다. 정대리, 요새 얼굴이 안 좋더니 어디 아파?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 회계 마감은 김주임한테 인계해두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말 내내 정리해둔 자료들이 봉투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친정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 사본, 친정엄마의 혈압약 처방전, 그리고 지난 3년치 가게 매출 그래프까지 회계팀 직원의 눈으로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매년 오르는데 순이익은 반토막이 나 있었죠. 목요일 새벽 저는 첫차 KTX에 몸을 실었어요. 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버지 앞에서 꺼낼 첫마디를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친정 가게에 도착했을 때 친정아버지는 마침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수아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는? 아빠, 저 연차 냈어요. 잠깐 앉으실 수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카톡 메시지 화면을 아버지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시더니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셨어요. 수아야, 아빠 이번 달 15일이래요. 30명 넘게 온다고요. 친정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친정엄마가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손을 멈추셨죠. 수아야, 그래도 사돈어른 칠순인데 아빠가 어떻게 안 하겠니? 아빠, 우리 딸, 이 아빠가 무리해서라도 잘 차려드릴게. 걱정 마라.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아빠 진료 기록이랑 엄마 처방전이랑 지난 3년 가게 장부요. 친정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아야, 이런 걸 어디서? 아빠, 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그래프는 눈 감고도 그려요. 저는 매출 그래프를 아버지 앞으로 밀어드리며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아빠, 여기 보세요. 3년 전 순이익이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예요.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아빠는 가격을 못 올리셨잖아요. 단골들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올리니? 그러니까요, 아빠. 그런데 이제 아빠 눈이 이 상태로 새벽에 고기를 손질하실 수 있겠어요? 친정아버지가 돋보기를 벗고 눈가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주방에서 나오시던 친정엄마가 앞치마로 눈을 훔치셨죠. 여보, 수아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 눈이 저 지경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딸 앞에 앉아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셨어요. 수아야, 이 아빠가 30년을 여기서 살았다. 이 간판 하나 걸고. 알아요, 아빠.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빠,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아빠 몸이 먼저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친정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수아야, 알았다. 이 아빠가 우리 딸 뜻대로 할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칼을 잡으신 손이었죠. 굳은 살이 손바닥 곳곳에 박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동네 부동산 3곳을 돌았어요. 3번째 부동산에 들어섰을 때 사장님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죠. 어이구, 정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쩐 일로 따님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가게를 좀 정리할까 해서요.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정 사장님, 정말이세요? 30년을 지키신 가게를?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서류를 뒤적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실은 저번 달에 한 분이 이 근처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가셨어요. 명예퇴직하시고 노후 대비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신데요? 공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신 최영란 사장님이라고. 원칙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마주 앉은 아버지를 흘긋 바라봤어요. 친정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사장님, 그분 오늘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부동산 사무실에서 최 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정수아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친정아버지시고요. 말씀은 부동산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30년 지키신 가게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수 손질하시던 육수 레시피가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서 인계해 드릴 수 있어요. 따님,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인수한 이상은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성실히 이어갈 겁니다. 외상도 없고 지인 할인도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친정아버지가 그제야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 가게가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틴 건 손님들 덕분이에요. 새 주인이 오셔도 그 이름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그건 걱정 마세요. 한우명가라는 이름 그대로 갈 겁니다. 최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약 진행 의사를 확실히 밝히셨어요. 잔금 지급일과 명예 변경 신청일은 5월 13일로 잡기로 했죠. 시어머니 칠순 정확히 이틀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온 저는 퇴근길에 지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지선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수아야,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큰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상담 다 미뤘어. 지선아, 시간 내줘서 고맙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지선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도중에 손을 멈췄습니다. 수아야, 이거 다 진짜야? 응. 10년치를 이렇게 다 정리해뒀다고? 회계팀 다니면서 배운 게 이거 하나야. 지선이 안경을 벗고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수아야,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진짜로 각오한 거야? 지선아, 3번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어. 나 이미 6개월 전부터 각오했어. 지선이 서류 마지막 장을 넘기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이혼 소장 초안 이번 주 안에 뽑아줄게.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갈 거야. 고맙다, 지선아. 고맙다고 하지 마. 나도 네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게 마음이 아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옆 협탁에 남편의 휴대폰이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자 익숙한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남편이 회사 후배 여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었죠. 호텔 결제 문자, 함께 찍은 사진, 낯 뜨거운 문장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눌러가며 필요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캡처한 이미지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전부 전송하고 남편 휴대폰에서는 전송 기록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침대 옆자리에 다시 휴대폰을 놓아두고 저는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처리해야 할 서류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오늘 강남 좀 나올 수 있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칠순 때 입을 한복 좀 사야겠는데 며느리가 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시간 뒤 저는 강남의 백화점 명품 한복 매장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벌써 매장 안에서 한복 몇 벌을 꺼내놓고 살펴보고 계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제 왔니? 이거 한번 봐라. 이 색깔 어떠니? 어머님, 예쁘시네요. 이 집이 강남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여기 사장님이 나 알아. 아이고, 사장님, 여기 우리 며느리예요. 매장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머, 며느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모님이 매번 자랑이세요. 며느리 잘 두면 이런 호강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시더니 가장 화려한 한복 한 벌을 손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걸로 하자. 얼마예요? 사모님, 이건 850만 원짜리예요. 저는 한복 가격표를 흘끗 보고 가방 안 손을 살짝 움직였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 스위치를 조용히 눌렀죠. 어머님, 850만 원이요? 예, 며느라. 내 칠순이 얼마나 자주 오는 줄 아니. 한 번뿐이잖아. 어머님, 그래도 이 금액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에 한복 한 벌 못 사주니 사돈댁 잔치까지 열어주시는데 시댁 어른 한복 하나 못 챙기면 남새스럽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크게 울렸어요. 옆에 서 있던 매장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죠. 결제해 주세요. 카드 승인 알림음이 울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한복 코너로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예, 며느라. 여기 놀이개도 하나 봐라. 한복만 있고 놀이개 없으면 안 되잖아. 저는 대답 대신 카드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기 스위치는 계속 켜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가 알림창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칠순 때 850짜리 한복을 사주더라니까. 거기다 사돈댁 가게에서 잔치까지 열어준다잖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이모티콘 여러 개와 함께 자랑스러운 문장이 이어졌죠.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오래도록 응시했어요. 한 달 뒤가 기다려지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칠순잔치를 20일 앞둔 목요일 아침, 저는 다시 연차를 냈어요. 첫 차 KTX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방 안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도장, 그리고 잔금 이체 확인이 가능한 통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역에 내리자마자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정수아예요. 지금 역에서 출발합니다. 따님, 최 사장님도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정 사장님도 벌써 도착하셨고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친정아버지가 소파에 꼿꼿이 앉아 계셨어요. 낡은 양복 차림이었죠. 가게에서 앞치마 두른 모습만 보다가 양복 입은 아버지를 보니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빠, 수아야 왔구나. 친정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곧이어 최 사장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오셨네요. 그럼 시작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셨습니다. 정 사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장 찍으시고요. 따님도 여기 보증인 자리에 도장 부탁드릴게요. 친정아버지의 손이 도장을 잡고 잠시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죠. 아빠, 천천히 하세요. 수아야, 아빠가 지금 이걸 찍으면. 아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친정아버지가 눈을 몇 번 깜빡이시더니 도장을 힘있게 눌러 찍으셨어요.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최 사장님이 그 다음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잔금은 5월 13일 오전에 정 사장님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날 명의 변경도 세무서에서 바로 처리하고요. 5월 13일.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손뼉을 짝 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애쓰셨어요. 자, 이제 두 분 사장님 사이 계약이 성사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친정아버지는 계약서를 접어 가슴에 품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햇살이 부동산 유리창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죠. 가게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오래된 간판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셨어요. 한우명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스위치를 켜온 그 간판이었죠. 수아야, 이 아빠가 저 간판을 처음 걸던 날이 생생하다. 아빠, 내 엄마랑 둘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걸 걸었어. 그날 눈이 왔었지 아마. 친정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죠. 30년을 지켜온 아버지의 등이 제 팔 안에서 처음으로 작게 느껴졌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우리 딸 미안하다. 아빠, 뭐가 미안해요. 이 아빠가 못나서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 고생을.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는 하나도 못난 사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반차를 내고 지선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지선이 저를 자리에 앉히고는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아야, 이혼 소장 초안 나왔어. 한번 봐. 고맙다, 지선아. 그리고 이건 공증 받아둘 자료들. 남편 카톡 캡처본이랑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지난주에 네가 보내준 백화점 녹취록. 지선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수아야, 소장 접수 시점은 언제로 잡을 거야? 칠순잔치 다음 주 월요일. 5월 15일이 잔치니까 5월 18일 월요일이네. 응. 그날 아침에 접수하자. 지선이 달력을 확인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로 잡아둘게. 잔치 당일 상황도 반드시 녹음이랑 영상으로 남겨. 이건 진짜 중요해. 준비하고 있어. 수아야. 응? 이제 마지막이야. 흔들리지 마. 저는 지선의 눈을 마주보며 짧게 웃었어요. 지선의 사무실을 나와 걷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저는 통화 녹음 앱을 미리 켜둔 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며느라. 잔치 인원 좀 바뀔 것 같다.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내가 원래 20명이라고 했잖니. 그런데 사촌들까지 다 부르니까 30명은 될 것 같아. 어머님, 30명이요? 저희 아빠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 며느라, 네가 사돈한테 잘 좀 말씀드려라. 어머님,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돈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그런 걸 물어. 어머님, 저는 그냥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됐다, 며느라. 그런 얘긴 그만하고 사돈한테나 말씀 잘 드려.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즉시 저장 폴더로 옮겨두었습니다. 곧바로 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정수아입니다. 따님, 무슨 일이세요? 칠순 당일 인원이 30명으로 늘었대요. 알겠습니다. 홀 전체 통째로 잡아두는 게 낫겠네요.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날 카운터 녹음기하고 매장 CCTV 잘 작동하는지 미리 좀 봐주시겠어요? 계산 때문에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최 사장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따님, 걱정 마세요. 저는 개업 첫날부터 원칙대로 운영할 겁니다. 외상도 지인 할인도 없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 그날 추가로 배치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분이 바로 마지막 퍼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오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시겠다는 분. 원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남편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어머님 칠순잔치 계산 말이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흘긋 쳐다봤어요. 그건 왜? 이번엔 도연 씨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아? 뭘 내가 해? 어머님 칠순이잖아. 아들이 하는 게 상식이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연 씨, 우리 아빠 가게에서 하는 거야. 계산은 도연 씨나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왜 자꾸 사돈끼리 오갈 일에 참견해? 참견이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거야.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요새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엄마 말씀 잘 듣고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었잖아. 도연 씨, 뭐?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용히 지낸 건 참은 거였어.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저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휴대폰을 열어 지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선아,
소장 접수 5월 18일 월요일 아침으로 확정하자. 몇 초 뒤 답장이 왔어요. 수아야, 알았어. 그렇게 잡을게. 힘내. 칠순잔치를 일주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초대장 이미지를 올렸어요. 저도 초대받은 방이었죠. 초대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말순 여사 칠순 잔치 5월 15일 오후 5시 장소는 한우명가 사돈댁 특별 배려로 마련된 자리이니 편히들 오세요. 친척들이 앞다투어 이모티콘을 남기며 축하 메시지를 올렸어요. 큰어머니, 며느님 정말 잘 두셨어요. 고모, 사돈어른께 감사 말씀 꼭 전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크게 하시네요. 저는 초대장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특히 사돈댁 특별 배려로 마련된 자리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힌 부분을 2번, 3번 확대해서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은 여전히 5월 15일이었죠. 이 문장을 시어머니가 스스로 남긴 이상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시어머니 본인의 선언에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캡처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침실 문 너머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었죠. 며칠 전 저와 크게 다퉜다는 사실은 이미 잊은 듯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뒤가 다가오는 게 이상하리만치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한 확신이 가슴 안쪽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30년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새 간판이 올라갈 것이고 그 새 간판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스스로 남긴 문장의 무게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부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칠순잔치를 사흘 앞둔 화요일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죠.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예, 무슨 일이니? 잔치 준비 다 됐지?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번 잔치 계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뾰족해졌습니다. 예, 며느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30명이면 금액이 꽤 나올 텐데요. 사돈이 알아서 하실 일을 왜 며느리가 자꾸 나서. 얘가 요새 이상해졌어. 어머님, 그래도 미리. 됐어. 그런 말은 다시 꺼내지도 마라.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을 곧바로 저장 폴더로 옮겼습니다. 화면 위쪽에 뜬 5월 15일이라는 폴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이 파일 하나로 폴더 안자료는 마지막 조각까지 채워졌어요. 수요일 아침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손을 폈어요. 손바닥에 땀이 조금 배어 있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려운 게 아닌데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역에 도착하자 친정아버지가 이미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수아야, 여기다. 아빠, 여기까지 뭐하러 나오세요? 오늘 같은 날 아빠가 딸 마중은 나와야지.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최 사장님이 벌써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2분 오셨네요. 들어가시죠. 가게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30년을 아버지의 발소리로 채워왔던 공간이었죠. 친정아버지가 카운터 옆에 서서 벽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수아야, 아빠가 저 자리에서 30년을 서 있었다. 알아요, 아빠. 오늘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 친정아버지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내셨어요. 가게 앞문, 뒷문, 냉장고, 창고 열쇠까지 5개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죠.
아버지는 그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정중히 최 사장님께 건네셨습니다. 최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정성껏 이어가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열쇠를 받아 가슴에 품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이번엔 조리복을 벗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갈아입으신 조리복이었죠. 깃부분이 해져 있었고 소매에는 세월의 얼룩이 옅게 배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것도 받아주십시오. 사장님, 이건 저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버리기는 아쉽고요. 최 사장님이 조리복을 두 손으로 받으시더니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사장님, 이 옷은 제가 유리 액자에 넣어서 가게 벽에 걸어두겠습니다. 최 사장님, 이 가게가 30년을 버틴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요. 친정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저희는 세무서로 향했어요. 명의 변경 신청서 위에 최 사장님의 이름이 또박또박 올라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접수 중에 도장을 찍으며 무심히 말했어요. 오늘자로 정식 접수 완료됐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30년 간판의 법적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접수증을 받아든 최 사장님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따님, 이 종이 잘 챙기세요. 모레 필요할 겁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절차예요.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친정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등을 조용히 잡아드렸죠. 아빠, 이제 아침에 늦잠도 주무시고 그러세요. 수아야,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그게 되겠니? 아빠, 그럼 이제 새벽엔 엄마랑 산책이라도 다니세요. 친정아버지가 짧게 웃으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사장님과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사장님, 모레 예약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려요. 말씀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박말순, 결제 책임자는 예약자 본인, 인원 30명, 예상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약 확인서 이메일로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그날 아르바이트생 두 분은요? 오후 4시까지 출근하도록 얘기해뒀습니다. 홀 입구 쪽에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CCTV하고 카운터 녹음기는요? 어제 저녁에 다 점검했어요. 화질이랑 음질 다 정상 확인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저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없어요. 최 사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바로 그 차분함이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왔죠. 밤 10시가 넘어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결혼 기념일에 사둔 옷이었는데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것이었죠.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어 침실 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이틀 뒤 입을 옷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셔츠 소매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죠. 도연 씨, 오늘 회식이었어? 응, 부장님이 잡으셨어. 많이 늦었네. 당신은 왜 안 자고 있어?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잠시 바라봤어요. 셔츠깃 언저리에 옅은 립스틱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죠. 남편은 저의 시선을 피해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세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물소리를 오랫동안 들었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셔츠 깃에 남은 립스틱 자국.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회사에서 저는 평소처럼 회계 마감 업무를 처리했죠. 옆자리 대리가 저를 흘긋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 대리님, 요새 뭐 좋은 일 있어요? 왜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있어서요. 어머, 칠순잔치. 좋은 일이네요. 네, 잊지 못할 잔치가 될 거예요. 옆자리 대리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주 웃어드렸죠.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에 걸어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조심스레 몸에 걸쳤어요. 거울 앞에 서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립스틱을 옅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시댁 앞에서 지어온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 저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해봤죠.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어 준비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소형 녹음기, 손가방에 부착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서류 봉투 2개. 첫 번째 봉투에는 지난 10년치 시댁 접대 장부 사본과 세무서 접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 봉투에는 남편의 카톡 캡처본과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지선이 준비한 이혼 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2개의 봉투를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나란히 넣었어요.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 벌써 준비했어? 응, 어머님 칠순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원피스가 좀 어두운 거 아니야? 어머님이 붉은 한복 입으시니까 며느리는 튀지 않는 게 낫지. 남편이 그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오늘따라 신경 많이 썼네. 오늘이 어머님 인생에서 큰 날이잖아. 그래, 엄마 좋아하시겠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몇 시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후 2시 저희는 KTX 특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무릎 위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칠순 선물. 150만 원짜리 홍삼 세트야. 많이 준비했네. 아들이 어머니 칠순에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살짝 웃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150만 원짜리 홍삼 세트. 몇 시간 뒤 벌어질 500만 원짜리 계산에 이 홍삼 세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죠. 기차 안에서 남편은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며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저희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시어머니의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여 와라. 오늘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남편이 그 답장을 저에게도 보여주며 웃었어요. 당신도 봐.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잖아. 응, 좋아 보이시네. 저는 짧게 대답한 뒤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기차는 봄 논밭을 지나 남쪽으로 계속 달렸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둔 2개의 봉투가 저의 무릎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 저희는 가게 근처 골목에 내렸어요. 멀리 새 간판이 걸린 가게가 보였습니다. 한우명가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간판 자체는 최 사장님이 새로 걸어 올린 산뜻한 것이었죠. 남편은 그 간판을 흘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요새 리모델링 하셨나 봐. 간판이 새 거네. 그러게 새 것 같아. 엄마 칠순 맞춰서 신경 많이 쓰셨나 봐. 남편은 홍삼 세트를 고쳐 안으며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한번 고쳐 잡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가게 앞에 이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었죠. 우리 아들 왔니? 어여 들어와라. 저는 잠깐 멈춰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손가방 안쪽 녹음기 스위치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가게 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상석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붉은 한복 자락이 크게 펄럭였죠. 우리 아들 도연아, 어여 이리 와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남편이 홍삼 세트를 두 손으로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시어머니가 상자를 흔들어 보이며 친척들에게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봐라. 우리 아들이 엄마 칠순이라고 150짜리 홍삼을 사왔단다. 친척들이 우르르 박수를 쳤어요. 시고모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내미셨죠. 수아야, 어서 앉아라. 오늘 얼굴이 참 곱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시고모부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아야, 오늘 자리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고모부님 뭐려? 저는 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안쪽 손을 살짝 넣어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이미 홀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를 치고 계셨어요. 자, 다들 편하게 앉아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돈이 다 준비하신 자리다. 친척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머니, 사돈어른 정말 통이 크시네요. 고모, 며느님 친정, 자랑 실컷 하시겠네요.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상석에 앉으셨어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지. 안 그러니 아가씨. 시고모님이 웃으며 맞장구를 치셨죠. 새언니, 그럼요.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지. 주방 쪽에서 최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흘긋 최 사장님을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며느라. 저 사람은 누구니? 새 종업원 들이셨나? 어머님, 이따가 인사드릴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 사돈은 어디 계시니? 잔치 시작인데 얼굴을 안 비치시네. 어머님, 우선 식사 먼저 하세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다시 친척들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자, 시작하자. 얘들아, 사양 말고 먹고 싶은 대로 시켜라. 친척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고모, 그럼 저 특상 등심으로 좀 시켜도 돼요? 당연하지. 특상 등심 7근, 갈비도 5근, 냉면은 15그릇.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접으며 소리 높여 주문을 쏟아냈어요. 최 사장님은 침착하게 주문 내용을 받아 적으신 뒤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2시간 가까이 상 위에는 최상급 한우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친척들은 신선한 고기 냄새에 이끌려 계속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큰어머니, 여기 등심 2근만 더요. 고모, 갈비 3근 더 갈까요? 소주도 10병 더 가져다 주세요. 시어머니가 조카들 테이블을 돌며 술을 따라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오늘 같은 날 뭘 아끼겠니? 시고모부님이 지나가는 최 사장님을 붙잡고 물으셨죠. 저기, 여기 정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사돈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최 사장님이 잠깐 걸음을 멈추셨어요. 손님, 조금 있다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형수님 칠순인데 사돈어른 얼굴을 안 뵈니 이상해서 그럽니다. 손님, 곧 안내해 드릴게요.
최 사장님은 정중히 답한 뒤 다시 카운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시고모부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셨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손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불이 안정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오후 7시를 넘겼을 무렵 카운터 화면 숫자는 5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최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계산서 한 장이 정갈하게 들려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드셨어요. 자,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라.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을 가다듬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시작하셨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크게 마련해준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돈 어른께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큰어머니, 정말 좋은 자리예요. 고모, 사돈댁 은혜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저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홀 전체가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며느라, 우리 사돈 어른께 이 시어미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라. 이런 칠순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친척들의 박수가 다시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시고모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새언니, 조카 며느리 참 곱게 키우셨네요. 시고모부님도 잔을 들며 맞장구를 치셨죠. 형수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채 흡족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지난 10년을 참아오던 그 눈이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며느라. 얼른 말해봐라. 네, 어머님. 그런데요. 응? 이 고깃집 이미 팔렸는데요. 홀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뭐? 이 고깃집 이미 팔렸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 물으셨어요. 예, 며느라.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머님, 이 가게 이틀 전에 이미 다른 분이 인수하셨어요. 시고모님이 젓가락을 상 위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시고모부님도 술잔을 든 채 입만 벌린 상태로 굳어버리셨죠. 남편은 소주잔을 손에 든 채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연 씨, 사실이야. 당신 미쳤어? 여기 장인어른 가게잖아. 아니, 이제 아니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한복 자락이 상위 술잔에 걸려 소주가 쏟아졌습니다. 예, 며느라. 너 지금 이 시어미 앞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 거니? 어머님, 장난이 아니에요. 사돈은? 사돈은 어디 계셔? 바로 그때 최 사장님이 계산서 한 장을 든 채 시어머니의 테이블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도 확고했습니다. 손님,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최 사장님을 노려보셨죠. 당신 누구야? 저는 이 가게 사장입니다. 뭐? 오늘 예약자 되시는 박말수님 맞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사돈 가게야. 손님, 저희 가게는 이틀 전에 새로 개업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계산서를 두 손으로 정중히 시어머니 앞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총 금액 500만 원 나왔습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흘금 내려다보시더니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사돈 어디 계시냐고. 시고모님이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새언니, 진정하시고요. 수아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사돈어른 어디 계시니? 고모님,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틀 전에 이 가게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어요. 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님이 직접 예약하신 자리예요. 계산도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시고모부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아야,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침착하게 좀 설명해봐라. 고모부님, 잠시만요. 친척 몇 명이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홀 입구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 2명이 조용히 몸을 세웠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 인원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좀 급해서요. 결제 완료되기 전에는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친척은 당황한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최 사장님은 그 광경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죠. 박말순 손님, 결제 방법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이제야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한 듯 남편의 팔을 붙잡으셨어요. 도연아, 도연아,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어서 정리해라. 남편은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셔츠 소매 아래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도연 씨, 지금은 어머님 계산이 먼저야. 남편이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지갑을 꺼내 카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최 사장님이 그 앞을 조용히 막아서셨죠. 손님, 오늘 예약자는 박말순 님이십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제 카드로 결제할게요. 저희 가게 원칙상 예약자 본인 결제가 원칙이라서요. 예약자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지갑을 뒤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카드 한 장이 카운터 위에 올라갔어요. 카드 단말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죠. 승인 거절이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둘러 2번째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다시 알림음, 또 승인 거절. 3번째 카드가 올라갔어요. 3번째 알림음, 3번째 승인 거절. 홀 안 30명의 시선이 카운터 단말기로 쏠려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카드 3장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3번째 승인 거절 알림음이 사라진 뒤 홀 안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카드 3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카운터 앞에 서 계셨죠. 시고모부님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돈댁이랑 친척들 다 보는데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서방님, 잠깐만 있어봐. 제가 대신 결제하겠습니다. 얼른 정리하시죠. 시고모부님이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2 손으로 지갑을 확 낚아채셨어요. 서방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방님은 좀 가만히 있어요. 형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세요? 내 칠순이야. 내 칠순에 왜 서방님이 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카드 3장을 든 손을 저에게 삿대질하듯 뻗으셨죠. 예, 며느라, 너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내가 시집 온 지 40년이 넘도록 이런 창피를 당한 적이 없다. 네가 지금 시어미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님, 저는 계산에 대해 여쭤봤을 뿐이에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천장까지 튀어올랐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시선만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 손을 뒷목으로 가져가셨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으셨어요. 한복 자락이 상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고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 남편이 그제야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연아, 이 어미 좀 봐라.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우선 진정 좀 하세요. 시고모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최 사장님 쪽을 돌아보셨어요. 사장님, 정말 이 가게 주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정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틀 전자로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최 사장님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3장을 꺼내 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셨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세무서 접수 중이었죠. 시고모님이 그 3장을 한 장씩 넘겨보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새언니, 이거 다 진짜예요. 뭐? 이 가게 주인 바뀐 거 맞아요, 새언니. 시고모부님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져 갔죠. 형수님, 이거 진짜입니다. 사돈 어른이 이미 손을 떼셨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예, 며느라. 네가 이걸 알고도 나한테 잔치를 열게 했단 말이니. 어머님, 잔치는 어머님이 스스로 정하신 거잖아요. 뭐? 어머님이 친척 단톡방에 초대장까지 올리시면서 사돈댁 특별 배려로 마련된 자리라고 쓰셨잖아요. 시고모님이 옆에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새언니, 그 문장 진짜 새언니가 쓰신 거예요? 아니, 그건 저희 다 그거 보고 오늘 왔잖아요. 친척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큰어머니, 저희도 그 초대장 보고 왔는데요. 저도요, 고모. 저도 그 문구 보고 사돈 어른께서 자리 마련해 주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다시 올려다 보시더니 두 손으로 뒷목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죽는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한복 자락이 바닥에 넓게 펼쳐졌죠. 남편이 다급히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시고모부님이 휴대폰을 꺼내 다급히 신고를 하셨어요. 시고모님은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으셨죠. 새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새언니, 시어머니가 실눈을 뜨셨어요. 바닥에 누운 채로 저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셨죠. 며느라, 네가 이 시어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다가 갑자기 눈을 다시 감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첫 승인 거절 알림음이 울린 뒤로 정확히 10분이 지나고 있었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방 안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불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카메라도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지난 10년치 시댁 접대 장부 사본을 꺼내 홀 테이블마다 한 장씩 조용히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시고모님이 그 종이를 집어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수아야, 이게 다 뭐니? 고모님, 지난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 가게에서 드시고 가신 내역이에요. 뭐? 총 금액이 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시고모님이 급히 마지막 장을 넘기시더니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어요. 6,700만 원. 네, 고모님. 시고모부님이 옆에서 그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형수님이 이랬단 말이야? 친척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 앞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한 명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가족이 갔던 날짜네. 저도 여기 있어요. 재작년 추석. 저는 이렇게 자주 갔었나?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웅성거림으로 커졌어요. 시어머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119 구급대원 2명이 들이닥쳤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에요. 여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남편이 구급대원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혈압계를 팔에 감았어요. 환자분, 눈 좀 떠보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신음소리만 내셨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 수치를 확인한 뒤 맥박도 짚어봤어요. 작은 심전도 기계를 꺼내 잠깐 확인하시더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보호자님, 네, 어떻습니까? 혈압, 맥박, 심전도 다 정상 범위 아니십니다. 네, 쓰러지시긴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구급대원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으로 오신 일시적 어지럼증 정도예요.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구급대원이 시어머니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어머님, 눈 떠보세요. 정신 드시죠? 시어머니가 실눈을 살짝 뜨셨다가 다시 감으셨어요. 구급대원이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어머님, 지금 상태 다 확인했습니다.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눈을 번쩍 뜨셨어요. 아니, 이렇게 뒷목이 뻣뻣한데도? 네, 어머님. 다 정상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구급대원 2명은 짧게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 그대로 철수했어요. 가게 문이 다시 닫히자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죠. 시고모님이 손을 뻗어 부축하시려는데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치셨어요. 아가씨, 됐어요. 새언니, 내가 알아서 일어날 테니 다들 좀 물러서요. 시어머니가 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자리에 앉으셨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죠. 한복 옷고름도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그 앞에 다시 조용히 서셨어요. 박말순 손님, 결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카드가 다 안 된다잖아. 손님, 그럼 지불각서라도 우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무전 취식으로 정식 신고할 수밖에 없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가 다시 붉어졌어요. 뭐라고? 무전 취식? 손님, 계산이 안 된 상태로 30명분 식사를 하신 거니까요. 시고모부님이 그제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시고모부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승인이 무사히 떨어졌죠. 카드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을 시고모부님이 접어 안주머니에 넣으시더니 이번엔 안쪽 다른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형수님, 서방님 왜요? 이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흘금 내려다보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서방님, 지금 나한테 차용증을 쓰라는 거예요? 형수님, 저도 이건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서방님, 다음 달까지 500만 원 갚으신다는 서명 부탁드립니다. 시고모님이 옆에서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노려보시다가 결국 볼펜을 낚아채듯 잡으셨습니다. 한복자락이 볼펜을 잡은 손 아래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름 석자를 종이 위에 눌러 쓰셨죠. 박말순.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진하게 새겨졌어요. 시고모부님이 차용증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으시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절반 넘게 종이 한 장씩을 손에 든 채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서 있었어요. 몇 명은 문 쪽으로 슬며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사장님이 문 앞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눈짓을 하자 이번엔 아르바이트생들이 옆으로 조용히 물러서 주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상석에 홀로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립스틱이 번진 얼굴이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시더니 저를 향해 눈길을 던지셨습니다. 핏발선 두 눈이 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 바라봤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두 번째 서류 봉투가 아직 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절반 넘게 빠져나간 홀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보였어요. 상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갈비 몇 접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옆자리에 다시 앉으며 조심스레 입을 여셨어요. 새언니, 이 장부 정말 다 새언니가 하신 일이에요? 아가씨, 6,700만 원이면 우리 큰집 식구가 사돈댁 등쳐먹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시고모부님이 옆에서 종이를 다시 훑어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죠. 수아야, 이 장부 말이야. 네, 고모부님. 이거 진짜 사돈 어른이 다 감당하셨던 거야? 네, 고모부님. 저희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계산해달라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인 저 앞에서 사돈 체면 지키신다고 계속 웃으시기만 했어요. 시고모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이 고모가 알았어야 했는데. 고모님, 이 집안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바로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 씨, 어머니 앞에서 이런 짓 하면서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도연 씨, 앉아서 얘기해. 당신 오늘 이거 다 계획하고 온 거지.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칠순잔치에 이런 짓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도연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와? 뭐? 저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남편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확인해봐. 이게 뭔데? 확인해 보라니까. 남편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봉투를 낚아채듯 잡았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륵 빠져나갔죠. 당신 이거 카톡 캡처본이야. 당신 이걸 어떻게 6개월 됐어. 알고 있은지.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 뭉치를 넘길수록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죠. 호텔 결제 문자, 여직원과 주고받은 낮 뜨거운 대화 내역,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걸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뭐? 시고모님이 봉투 안 종이 뭉치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어요. 수아야, 이게 다 뭐니? 이거 도연이 얘기니? 네, 고모님. 시고모님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시고모부님이 옆에서 함께 종이를 확인하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김도연, 너 지금 이게 다 뭐냐? 고모부, 그건 수아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홍삼 세트 들고 웃고 있었단 말이냐? 고모부, 잠깐만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 시고모부님이 종이를 상 위에 내리치셨어요. 종이 뭉치 밑에 깔려있던 소주잔이 넘어지며 소주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신 듯 종이 뭉치를 낚아채셨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도연 씨 카톡이에요. 뭐? 시어머니가 종이를 넘겨보시더니 뒤로 주저앉으셨어요. 도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다시 손가락을 뻗으셨습니다. 예, 며느라. 너 우리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님, 부부 사이에 이런 일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여기서 이렇게 터뜨려. 시고모님이 그 말에 얼굴을 확 굳히셨어요. 새언니, 아가씨는 좀 가만히 있어요. 새언니,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나오세요? 새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아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6,700만 원 등쳐먹고 아들이 바깥에서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도 며느리 잘못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시고모부님이 종이 뭉치 마지막 장을 넘기시더니 갑자기 손을 멈추셨습니다. 수아야, 이거는 뭐냐? 고모부님, 그건 이혼 소장 사본이에요. 시고모부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이혼 소장?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 접수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 어머님. 얘야. 이혼이 뭐야? 이혼이. 어머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집 며느리가 감히 이혼을 얘기해. 어머님, 내가 절대 못 놓는다. 절대. 시고모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시며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새언니, 좀 진정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고요. 아가씨, 나요. 이 며느리가 지금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새언니가 지금 그런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의 손을 뿌리치며 상 위에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최 사장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따님. 네, 사장님. 저희 쪽 정리는 다 됐어요. 지불각서랑 차용증 다 확보했고 CCTV하고 녹음도 잘 저장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건 따님 몫이에요. 최 사장님이 짧게 고개를 숙이시더니 카운터 쪽으로 물러나셨어요.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당신 진짜야? 응. 우리 10년을 살았잖아. 그래, 10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끝내겠다고? 도연 씨, 뭐? 내가 이 결정을 오늘 갑자기 한 게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어. 그 여자 카톡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 내가 왜 참았는지 알아? 오늘 이 자리를 기다린 거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 며느라, 너 지금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이혼당한 남자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어머님, 그 걱정은 도연 씨 본인이 하셔야죠. 뭐? 시고모부님이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셨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서방님, 형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형수님이 하실 말씀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수아한테 미안하다는 말, 그거 하나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최 사장님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따님, 조심히 올라가세요. 저는 홀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무너져 앉아 계셨고 시고모님은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시고모부님은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노려보고 계셨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상위 종이 뭉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2번 가고 곧바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야, 아빠, 어떻게 됐어? 아빠, 다 끝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친정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그 한숨과 함께 내려앉는 소리 같았어요. 수아야, 네, 아빠. 우리 딸 고생했다. 아빠, 저 이제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올라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봄밤 공기가 뺨에 시원하게 스쳤죠. 가게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아직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저는 역 대합실 벤치에 홀로 앉아 KTX 막차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을 울렸어요. 남편의 이름이 화면 위에 10번, 20번 반복해서 떴죠. 저는 화면을 한번 흘긋 내려다본 뒤 그대로 진동만 남긴 채 가방 안에 넣었어요. 곧이어 시어머니의 이름도 화면 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았죠. 기차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대합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창가 자리에 몸을 기댔어요.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어두운 논밭이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져온 무언가가 마침내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앉은 순간이었죠. 기차는 어둠 속을 조용히 북쪽으로 달려갔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지선과 함께 가정법원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지선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창구 직원에게 밀어놓았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접수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로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저를 돌아보며 짧게 웃었죠. 수아야, 진짜 시작이야. 지선아, 정말 고맙다. 고맙긴.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있어. 법원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봄바람이 뺨에 살짝 스쳤어요. 지선이 커피 한 잔을 사서 저에게 건네주셨죠. 수아야, 힘들지 않아? 이상하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다행이고. 오히려 이제야 숨이 쉬어져. 지선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들이켰어요.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회계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고모님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조카 며느리 나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수아야, 새언니 이야기 좀 하려고 전화했다. 어머님이요? 새언니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다. 시고모님이 짧게 한숨을 쉬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서방님한테 빌린 500만 원은 물론이고 백화점 카드빚에 계모임 채무까지 다 터졌단다. 고모님,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강남 아파트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도 담보 잡혀야 할 상황이래.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모님, 저는 그건 어머님이 감당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조카 며느리. 그건 새언니 몫이지. 고모님, 응?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시고모님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조카 며느리, 그런 말하지 마라. 이 고모가 오히려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서 이미 조용히 강제 퇴장당했다는 소식은 시고모님이 굳이 덧붙이지 않으셔도 짐작할 수 있었죠.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어요. 큰 짐은 이삿짐 센터가 옮겨주었고 저는 손가방 하나만 들고 새 집으로 들어섰죠. 작은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지만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예쁘게 걸려 있었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잠깐 내려다본 뒤 곧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 번호도 이어서 차단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예전 신혼집 앞으로 찾아와 인터폰을 몇 번이나 눌렀다는 소식은 다음 날 지선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 달 반 뒤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선의 예상대로 남편의 외도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죠. 첫 재판이 끝난 뒤 지선이 저를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수아야, 첫 기일 끝났으니 이제 절반은 왔어. 지선아, 얼마나 걸릴까? 이 정도 증거면 다음 기일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 고맙다, 지선아. 수아야, 상대 측이 위자료 감액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 청구한 금액 그대로 밀고 갈 거야. 응, 지선아. 네가 판단해줘. 두 번째 기일이 끝나던 날 판결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절반, 신혼집으로 쓰던 아파트 명의는 저에게 넘어왔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선이 제 어깨를 툭 두드렸어요. 수아야, 이겼다. 응, 지선아. 우리 이겼어. 이제 좀 웃어도 돼.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어요. 지선도 저를 마주보며 활짝 웃어주셨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는 위자료 일부를 통장에서 뽑아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친정집은 여전히 오래된 지붕의 낡은 마루가 그대로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마루에 앉아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아야, 왔니? 엄마, 저 이거 좀 봐요. 저는 가방에서 리모델링 견적서를 꺼냈어요. 친정엄마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이 커지셨죠. 이게 뭐니? 엄마, 이 집 좀 고쳐드리려고요. 수아야, 이거 돈이 얼마인지 아니? 엄마, 이건 제 마음이에요. 주방에서 나오시던 친정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수아야, 이런 큰 돈을 왜 우리한테? 아빠, 이거 30년 넘은 집이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 딸. 아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종합검진 예약 확인서와 아버지의 당뇨 치료 전문의 진료 예약서였죠. 친정아버지가 종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수아야, 아빠, 이 아빠가 우리 딸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친정엄마가 어깨를 들썩이며 앞치마로 눈을 닦으셨어요. 수아야, 이 엄마가 정말. 엄마, 저 이제 걱정 없어요. 두 분 건강만 챙기시면 돼요. 3달 뒤, 저는 주말을 이용해 다시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리모델링을 마친 친정집은 하얀 벽에 새 지붕이 얹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친정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봉숭아 꽃이 피어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한우명가로 향했어요. 새 간판이 걸린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최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님 오셨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비 드시러 오셨죠? 네, 사장님. 이 집 갈비가 제일 맛있어서요. 최 사장님이 웃으시며 창가 자리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가게 암벽 한쪽에 유리 액자가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낡은 조리복이 그 안에 곱게 담겨 있었죠. 액자 아래에는 작은 나무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정만석 사장,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그 액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안쪽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죠.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뿌듯함으로 그 액자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지선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외도 사건이 사내에 소문이 나면서 지방지사로 좌천되었다는 이야기였죠. 함께 지내던 회사 후배 여직원과의 관계도 3달을 넘기지 못하고 정리되었다는 얘기도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통쾌함도 그저 담담한 마음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셨다는 소식이 친정 동네를 통해 들려왔어요. 옛 단골 손님 한 분이 최 사장님께 지나가듯 흘리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출과 카드빚을 다 갚고 시고모님 내외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어요. 이 소식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이혼 5달 뒤 저는 회사에서 회계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 발표가 있던 날 저녁 팀원들이 조촐하게 축하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옆자리 대리가 잔을 들며 저에게 물었어요. 팀장님, 요새 표정이 진짜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팀장님, 좋은 일 있으신 거죠? 네, 지금이 제일 좋아요. 팀원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저도 마주 웃어드렸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저는 다시 친정에 내려왔어요. 친정엄마가 마루에서 붓을 들고 서예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배우기 시작하신 서예였죠. 엄마, 뭐 쓰고 계세요? 수아야, 이리 와서 봐라. 오늘 배운 글자야. 친정엄마가 종이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봄이라는 2글자가 정갈하게 쓰여 있었죠. 엄마, 잘 쓰셨네요. 우리 딸이 봄을 다시 데려다 줬으니까 이 글자부터 배웠단다. 친정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마당에서 친정아버지가 숯불을 피우고 계셨죠. 새로 산 화로 위에서 숯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수아야, 이리 와라. 오늘 아빠가 우리 딸 갈비 구워줄게. 아빠, 저 갈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아빠가 모르겠니? 친정아버지가 갈비를 화로 위에 얹으셨어요.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노란 연기가 저녁 하늘로 피어올랐죠. 친정엄마가 마루에서 상을 차리시고 저는 그 옆에서 김치를 옮겨 담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잘 구워진 갈비 한 점을
제 앞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수아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네, 아빠.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저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30년 넘게 아버지가 손질해 오신 그 맛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친정엄마가 옆에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이 엄마가 이렇게 우리 딸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게 소원이었단다. 엄마, 이제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이 엄마 아빠 옆에 친정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저의 어깨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당 봉숭아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숯불 위에서 갈비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 친정엄마의 낮은 웃음소리, 친정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저의 가슴 안쪽에서 아주 따뜻하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지난 10년을 참아온 대가로 마침내 저에게 돌아온 것은 화려한 승리도 통쾌한 복수도 아니었죠. 그저 이 저녁의 조용한 마당, 부모님의 손,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저의 것인 이 시간이었어요. 저는 갈비 한 점을 다시 입에 넣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30년 동안 입어오신 조리복을 벗어 새 사장님께 정중히 건네시던 그 장면이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게를 딸이 대신 짊어져 준 거잖아요. 아버지 어깨에서 짐을 내려드리기 위해 딸이 한 달을 준비하고 회사 다니면서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 이야기라기보다는 뒤늦게라도 부모님께 봄을 돌려드린 딸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마당에 앉아 아버지가 구워주신 갈비를 드시던 그 저녁이요.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그 조용한 저녁 하나가 진짜 결말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주인공에게 그리고 30년 동안 새벽을 지켜오신 친정아버지께 건네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